여행은 끝났지만 차 안에 남아 있었다. 여보, 이 향수 냄새 뭐야? 차 안에 올라탄 순간 낯선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3박 4일 강릉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차 안에서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고 저는 그날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여행은 끝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차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걸요. 가족 여행의 마지막 날. 엄마, 바다 또 보고 싶어. 6살 민서가 뒷좌석에서 소리쳤습니다. 다음에 또 오자. 민서 재밌었어? 응, 진짜 재밌었어. 3박 4일간의 강릉 여행이었습니다. 남편 준우와 저 그리고 딸 민서.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었어요. 사실 이번 여행은 제가 거의 강제로 만든 거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너무 바빴거든요.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우리 가족 여행 좀 가자. 민서도 바다 보고 싶어 하잖아. 한 달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럼 언제 시간 나는데? 민서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 결국 남편이 허락했고 우리는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여행은 좋았습니다. 첫날은 정동진 해변에 갔고 둘째 날은 오죽헌과 선교장을 둘러봤어요. 셋째 날은 주문진 해변에서 하루 종일 놀았죠. 민서는 너무 좋아했어요. 모래성도 만들고 물놀이도 하고 조개 껍데기도 주었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훨씬 밝았어요. 회사 생각은 잠시 잊은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셋째 날 밤 숙소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 여행 계획 세워줘서. 오랜만에 쉬는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봤어요. 다음에 또 오자. 제가 말했습니다. 응, 꼭 오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11시, 우리는 짐을 챙겨 차에 실었습니다. 자, 출발한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저는 조수석에, 민서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집까지 3시간이니까 2시쯤 도착하겠네. 응. 중간에 휴게소 들르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민서는 곧 잠들었습니다. 민서 잤네. 응. 많이 놀아서 피곤한가 봐. 저도 조금 졸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야? 아, 회사.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야.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민서도 깨워서 데려가. 응. 저는 민서를 깨웠어요. 함께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차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알았어. 내일 출근하면 바로 처리할게. 회사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까? 나는 괜찮아. 집에 가서 먹자. 그래.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휴게소에서 꼭 뭔가를 먹었거든요. 민서는? 민서도 괜찮대. 그럼 바로 갈까? 응.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차 안에 남은 낯선 향. 차 문을 여는 순간 향기가 확 퍼졌습니다. 달콤한 꽃향기 같은 거였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왜? 남편이 물었습니다. 향수 냄새 나지 않아? 응? 잘 모르겠는데. 이 냄새 뭐야? 여자 향수 냄새 같은데.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어. 아니, 분명히 나는데. 당신도 맡아봐. 나는 잘 모르겠다니까. 남편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향수 냄새가 났는데 남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혹시 휴게소에서 누가 차에 탔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 차에 타? 그럼 이 냄새는 뭐야? 글쎄.
휴게소 화장실 방향제 냄새 아닐까? 그런 냄새가 아닌데. 저는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뭐가 떨어져 있나 싶어서요. 민서의 가방, 우리 집 간식 봉지들. 이상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향은 계속 났습니다. 특히 조수석 쪽에서 강하게요. 저는 조수석 시트를 만져봤습니다. 약간 축축한 느낌이었어요. 여보, 이거 왜 이래? 뭐 쏟은 거 아니야? 응?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축축해? 아침에 물병 옆에 뒀었나? 그거 샜나? 물병은 뒤에 있는데.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휴게소를 나와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향은 여전히 났어요. 창문을 열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향수 냄새 진짜 강하다. 누구 향수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르겠다니까. 그만 좀 물어.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차 안 향수 냄새. 여러 게시글이 나왔어요. 차 방향제 추천. 디퓨저 종료. 그런 게시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어요. 차에서 갑자기 향수 냄새가 나요. 남편이 바람 피우나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어요. 차 안에 향수 냄새 나면 의심해보세요. 블랙박스 확인하세요. 제 경우도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어요. 블랙박스 알림.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다 왔다. 민서야 일어나. 민서를 깨웠어요. 짐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주차를 하고 올라왔어요.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응. 나는 빨래 돌릴게. 저는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빨래를 꺼내 세탁기에 넣었어요. 남편의 옷을 꺼내는데 티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차 안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저는 티셔츠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확실히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 향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달콤한 향을 쓰지 않거든요. 이게 뭐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른 옷들도 확인했어요. 셔츠, 바지, 양말. 셔츠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해. 이상해.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잠깐만. 왜? 당신 옷에서 향수 냄새 나. 그래? 어디서 묻은 거야? 모르겠는데. 숙소에서 묻었나? 숙소 침대 시트에서 이런 냄새 안 났어. 그럼 어디서 묻었는지 나도 모르겠네. 남편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모르겠어? 응. 왜 자꾸 물어? 이상하잖아. 갑자기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어디 스쳐 지나가면서 묻었겠지.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 나왔습니다. 남편은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차 좀 써도 돼? 마트 갈 게 있어서. 지금? 밤인데. 응. 우유 떨어졌어. 내일 아침에 민서 줄 거. 내일 아침에 사러 가면 안 돼? 지금 사고 싶은데. 알았어. 키 여기 있어. 남편이 차 키를 건넸습니다. 저는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블랙박스를 켰어요. 우리 차에는 전후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차 중에도 녹화되는 기능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오전 11시. 숙소 주차장. 우리가 짐을 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리 감기로 넘겼어요. 고속도로. 우리가 달리는 모습. 휴게소. 주차하는 모습. 우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
그리고 10분 후 차 문이 열렸습니다. 조수석 문이요. 누군가 차에 탔습니다. 여자였어요. 긴 머리의 여자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짧게 녹음된 대화. 블랙박스에는 음성도 녹음됐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여기. 오빠? 누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왔어? 위험하잖아. 보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 미쳤어? 지금 내 아내랑 애가 화장실 갔어. 알아. 5분만. 5분만 있다 갈게. 여자가 남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사랑해, 오빠. 나도. 진짜? 응. 그럼 헤어지지 말자. 알았어. 약속해. 응. 약속할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나가야 돼. 곧 올 것 같아. 응.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만나자. 응. 차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내렸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얼굴이 잠깐 잡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여자가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2분 후 제가 민서를 데리고 차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 중에도 휴게소에서도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요. 민서와 함께 화장실에 갔던 그 짧은 시간에요. 저는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숙소가 아닌 장소.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유 샀어? 아, 깜빡했다. 내일 사올게. 그래.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봤어요. 여자의 얼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했어요. 혹시 SNS 계정이 나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예전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이요. 저는 우리 가족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제게 접근 권한을 줬거든요. 핸드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했습니다. 이번 달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3월 14일 강릉 숙소 결제. 3월 15일 강릉 식당 결제. 3월 16일 강릉 카페 결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간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내역이 있었어요. 3월 13일 강릉 모텔 결제. 15만 원. 3월 13일 우리가 강릉에 도착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내려갔던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함께 출발했으니까요. 저는 모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오션뷰 모텔. 강릉 해변가에 있는 모텔이었어요. 리뷰를 확인했습니다. 바다뷰 좋아요. 커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깨끗하고 좋았어요. 커플 모텔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모텔을 예약한 걸까요? 그리고 3월 13일. 우리가 강릉에 가기 전날이요. 저는 더 과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3월 6일. 서울 호텔 결제. 25만 원. 2월 20일. 수원 모텔 결제. 12만 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서울 레스토랑 결제. 18만 원. 발렌타인데이의 레스토랑이요?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레스토랑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라누체. 이탈리안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동 중이었던 관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왜? 무슨 일이야? 이거 봐. 저는 핸드폰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이게 뭐야? 당신 카드 내역이야. 왜 강릉에 모텔 결제가 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야? 설명해봐. 그건 회사 동료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대신 결제해 준 거야. 거짓말하지 마. 2월 14일에 레스토랑 간 것도 회사 동료 때문이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당신 회식 간다고 했잖아. 근데 레스토랑에서 밥 먹었네. 18만 원짜리 파인다이닝에서?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 여자가 차에 타는 장면. 키스하는 소리. 사랑해, 오빠. 나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기만 하면 돼? 설명해. 저 여자가 누구야? 회사 후배야. 후배? 응. 입사 2년 차. 얼마나 만났는데? 6개월. 6개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6개월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가족 여행 중에도 만났잖아. 휴게소에서. 그 애가 갑자기 온 거야. 갑자기? 휴게소까지 어떻게 갑자기 와?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미리 약속한 거잖아. 응.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왜 그랬어? 나도 모르겠어. 모른다고? 6개월 동안 만나놓고 모른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어.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일해도.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모텔 가고 레스토랑 가고 여행까지 갔잖아. 여행은 안 갔어. 강릉 모텔은 뭐야? 그건 그냥 하루만. 하루만? 하루면 괜찮은 거야?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서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서가 깬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서야. 괜찮아. 다시 자.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이 사라진 남편.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키스하는 모습. 사랑해, 오빠. 나도. 그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출근할게. 응.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민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민서는 아빠를 좋아해요. 이혼하면 민서한테 상처가 되겠죠.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었어? 민서만 먹였어. 나는? 알아서 먹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간 우리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준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각자 방에 있었어요. 민서만 우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엄마, 아빠랑 왜 안 얘기해? 응. 엄마가 좀 피곤해서. 아빠도 피곤해 보여.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집 앞에서 멈춘 진실.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블랙박스 영상의 카드 내역까지.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쪽이고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 분할은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반반 나눕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 양육권은요? 어머니가 주 양육자였다면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진행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응. 변호사랑 상담했어.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할 거야.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안 돼. 민서는 어떡하고? 민서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면 돼. 나도 민서 아빠야. 아빠 자격 있어? 가족 여행 중에도 바람 피운 사람이?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랑 계속 만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끊었어. 언제? 며칠 전에. 진짜? 진짜야.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믿을 수 없어. 제발 믿어줘.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늦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여행보다 무거운 귀가. 한 달 후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남편분은 어떠세요? 저는 아내가 원한다면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4천만 원, 재산 분할 6대 4, 민서 양육권은 제가, 양육비는 월 200만 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이제 그만해. 민서 잘 키워줘.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래도 내 딸인데 양육비나 제때 보내. 저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뭐 그렸어? 우리 가족. 엄마랑 나. 그림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다른 데 있어. 민서가 말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서야 미안해. 왜? 엄마가 잘못해서.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 민서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릉 여행 사진을 봤어요. 바다에서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사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행은 끝났지만 차 안에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이제 저와 민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행보다 무거운 귀가였지만 이제는 가벼워질 겁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